이번에는 공자작 춘추처인데요. 이게 원래는 제가 처음 갔을 때는 이게 비석이요. 도로 옆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공자가 수레를 타고 마차를 타고 천하를 주유하는 그런 작품이랄까 하는 게 있고, 그 다음 옆에 그 중국 음식점 간판이 막 수두룩하게 있길래, 야, 이 중국 사람들이 아무리 이 상술이 예, 장사 수완이 있다 하더라도 이 유적지 옆에 또나 그런 상징하는 비석 옆에 이렇게 될 수가 있나 해가지고 아주 실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갔더니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길 가는 그 주민에게 물어봤더니 거기서 한 100여 미터 들어가야지 이 공자가 춘추를 썼다는 그곳이 있다고 해서 가보니까 진짜 그게 여기가 이겁니다. 공자작 춘추처. 공자가 춘추를 지은 곳. 이게 옛날에 보면요, 춘추서원이라고 있었는데 이 춘추서원 옛 터에 여기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야, 제가 두 번째 갔을 때 거기 안 물어봤더라면 한번 가고 싶더라고. 다시 또 안 물어봤더라면 제대로 못 봤을 텐데.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공자가 춘추란 책을 지은 것은 71살 때입니다. 71세 때 선양꾼이 기린을 잡은 걸 보고, 기린은 네 마리 상서로운 짐승 중에 한 마리인데 사영수 중에 공자의 어떻게 보면 상징이라고 할까, 수호신이라고 할까 한데, 태평성대가 돼야지 나타나는 기린이 무참하게 사냥꾼에 의해서 잡혔단 말이에요. 잡혀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쓴 게 바로 노나라 242년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춘추 필법이란 게 있는데요. 이 춘추란 책은 짧은 문장 속에 깊은 뜻이 있어요. 그래서 미연대어라고, 은미한 말, 큰 뜻, 위대한 뜻, 은미한 말 속에 위대한 뜻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 갔을 때, 7월에 갔을 때, 2008년 7월 갔을 때 본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 춘추란 책의 겉모습, 글자의 뜻. 그러나 또 다시 두 번째 8월달에 갔을 때 100m 더 가야지 옛날 춘추서원 터에 있던 이 공자가 춘추를 지었다는 이 공자작 춘추처비, 요거는 공자가 말하고자 했던 진짜 춘추의 정신, 미연대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고전을 해석하는 방법은 세 가지 단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해독, 글자 그대로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해석, 저자가 말하고자 한 뜻, 육성을 그걸 이제 재현하는 거죠. 원래의 뜻, 원의. 세 번째가 재해석인데요. 이거는 저자가 말하고자 한 뜻을 바탕으로 이 그 고전을 읽는 사람의 현재 시기, 위치에 또 상황에 따라서 그거를 이제 자유롭게 해석하는 단계인데, 그게 바로 재해석의 단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공자의 춘추는 지금까지는 해석, 두 번째 단계인 해석, 첫 번째 단계인 해독 단계는 이미 지났을 것이고, 학자들에 의해서 두 번째 해석, 공자의 육성, 원의를 아는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또 깊이 연구하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공자의 원래의 미연대의를 바탕으로 해서 이거를 오늘날 21세기에 되살릴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정신적인 자산이 될 수 있죠. 바로 연결되는 것이 여기 기린대입니다. 기린대, 기린이 잡힌 곳이죠. 기린대. 자, 여기 갔더니 작은 동산이에요. 아주 뭐 큰 그런 데가 아니고
자그마한 동산인데 그 옆에 나이 드신 할머니가 조그만 사당을 짓고 거기서 뭐 여러 신들을 모시고 있는데 그때는 몰랐습니다만 지금 생각해 보니 거기에 가운데에 앉아 있는 분이 공자님이 아니었던가 그런 그 조각상이 생각이 드는데 그 할머니도 뭐 그런 이야기 하지도 않고 저도 그냥 아주 초라하게 그래서 관광객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시주 받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던데 어쨌든 요 길인데 기린이 잡힌 곳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무대라는 곳인데요. 무대. 요 무대의 이 생김새가 뭐처럼 생겼나요? 저는 처음에 몰랐는데 요 개같이 생겼어요. 요 앞이 개 입, 개 머리, 개 꼬리. 이거는 논어회가 20편인데 11번째 편인 선진편 맨 마지막에 이 내용이 있는데요. 논어에서 가장 긴 문장입니다. 장인데 거기에 정자의 아버지인 정점이란 사람이 공자에게 답변합니다. 공자가 질문했거든요. 너는 뭐 포부가 뭐냐? 희망이 뭐냐? 라고 했을 때 그 정자의 아버지인 정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늦은 봄에 봄옷이 이미 이루어지면 어른 대여섯, 어린이 연일곱과 귀수에서 목욕하고 무대에서 바람 쐬고 노래하며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공자가 한숨 쉬며 탄식하여 말하기를 나는 점과 함께 하겠다. 나는 정점이랑 같이 하겠다. 공자도 정점처럼 그런 인생을 여유롭게 즐기는 것인데 여기에 바로 역호기, 기수에서 목욕하고 풍호무우, 무대에서 바람 쐰다는 건데 요 옆에 지금 여기는 없습니다만 흐르는 강물이 있어요. 그 강물이 기수예요. 근데 옛날 기록에 의하면 여기가 옛날에 온천이 있었다고 그래요. 온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온천에서 목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무대가 옛날에 제단이었대요. 제사 지내는 곳. 이 근처를 이제 이렇게 거닐면서 이게 작은 동산이에요. 올라갈 수는 옛날에는 올라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요게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가지고 못 가는데 이게 중국도 말이에요. 가면 갈수록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고 그러니까 이런 곳을 전부 정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못 들어가게 하고 또 이제 변형도 시키고요. 유적지를 이렇게 뭐 새로 만들기도 하고 또 보수도 하고 그러는데 보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전 것만 못 하겠죠. 그래서 역호기, 귀수에서 목욕하고 풍호무, 무에서 무대에서 바람 쐬고 돌아오겠다라고 했을 때 그 무입니다. 무대. 생김새가 어떻게 이렇게 만들려 해도 만들 수가 없는데 개 형상이어서 참 특이했다. 그런 기억이 있고 지금 볼 때도 또 다시 그런 기억이 나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니구산인데요. 니구산. 니구산, 요거는 산이, 요 산이 공자의 아버지가 60이 넘고 어머니가 20이 안 된 그런 처지여서 이 산에 가서 여기 부자동에서 기도해서 공자를 낳았다라는 것인데 요 산이 니구산이거든요. 니구산. 그래서 공자의 이름이 구자입니다. 언덕구자. 성 공자 이름 구, 외자죠. 외자. 공구. 그리고 자. 성령이 됐을 때 이름 대신 부른 이름이 중리예요. 중리. 중자가 요거거든요. 사람 인변의 가운데 중자. 요걸 보면 두 번째라는 걸 알 수 있죠. 두 번째. 공자의 형이 있었어요. 맹피라고. 근데
다리를 절어서 공자 아버지가 다시 또 혼인을 해서 공자를 낳은 거죠. 그래서 공자의 자는 요 중하고 니, 중니. 암자는 공, 성우, 공시오, 이름은 구.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요 아무개 모자로 썼죠. 공구 그러지 않고 구자가 나오면 모, 이렇게 모자로 해가지고 뭐 아무개 모자 이렇게 썼는데, 제가 이 이구산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처음에는 이구산 갈 생각도 안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구산을 여러 번 갔는데, 이 산이 공자 당시부터 있었으면 이 산이 나무가 울창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보시듯이 이게 나무가 울창하지가 않아요. 여기 보면 나무가 크기가 다 비슷해요. 그리고 대부분 침이 없어요. 그 이파리가 날카로운 소나무처럼. 그 이유가 뭘까? 이 산, 니구산의 이 어떤 그 산의 특성상 그런 나무만 자란 건지, 아니면 이 산이 언젠가 전체가 산불이 나서 다시 조림 사업을 해서 그 나무만 심은 것인가 알 수 없어요. 갈 때마다 그런 의문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요거를 구자를 생략하고 니산이나 니산, 성인 공자의 함자를 함부로 부를 수 없다 생각하는 거죠. 니산. 이게 이제 부자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자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가 60이 넘고 당신이 나이가 젊으니까 공자를 후손을 이어야 되니까 낳게 해달라고 빈 곳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앞에 그 팻말에는 세 가지 학설이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자 어머니가 요 안에 들어와서 이제 기도했다는 학설도 있고, 두 번째는 임신한 뒤에 가다가 태기를 느껴서 여기서 공자를 출산했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호랑이가 뭐 데려다 길렀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공자 어머니가 기도해서 나온 곳이, 여기 들어가 보면요, 이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되고 사람이 정상적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습해서 바닥에 보면 이렇게 물기도 좀 있고 안쪽에 공자의 조각상이 있는데, 제가 갔을 때는 이게 약간 방치된 듯이 있었는데 2017년도에 학생들 데리고 갔더니 요 앞을 완전히 주차장으로 만들어 놨더군요. 그래서 유적지도 가면 갈수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개보수를 한다는데, 고치고 보수를 한다는데 사실은 개선이 아니고 개악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구산과 부자동 연관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